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3.1운동 이후에 우리 나라 밖에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봉오동 전투 우리 독립군이 본격적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청산리 대첩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또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죠. 자, 그런 흐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었고 이후에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이 재정비를 하게 되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 3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자치정부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동포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행정 조직도 운영하고, 독립군도 운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갔던 일종의 자치정부였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 함께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의열투쟁까지 오늘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학습지도 준비가 됐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썼던 거 요거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 여기 1번, 2번까지 했었고, 자, 3번 요 부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뒷장 의열투장의 전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좀 오전이라서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잠길 수도 있는데 좀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아요. 자,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게요.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로 먼저 볼까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말 그대로 여러 이념의 그 세력을 하나로 힘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유일당, 오직 하나의 당을 만들겠다. 지금 우리 목표는 독립이라는 게 같지만 여러 가지 이념과 노선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치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국외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되고요. 지금 중국 관내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은 일단 이 국외에서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됐고 그 결과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배경을 학습지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힘을 합치게 된 그 배경에는 먼저 왜 안 써지죠? 자, 먼저 자, 지금 펜이 잘 안 나와서 잠시 끊었다가 자, 해결하고 다시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독립군의 여기 첫 번째 1번 이렇게 쓸게요. 자, 배경 첫 번째로 독립군의 활동이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의 활동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위축되게 돼요. 자,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본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포들의 지원이 감소됩니다. 우리 1920년대 초반에 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의 빛나는 승리의 그 원인이 당시 우리 독립군들이 뭐 그런 지물을 잘 이용해서 인 것도 있고 정신력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살던 우리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원 이것도 빼놓고 절대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자신이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무릅쓰고 당시 독립군들을 물신양면 지원해줬던 이 동포들이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간도 참변이라는 그들이 오랜 시간 그 노력과 이걸 이제 자금을 들여서 일군 그 터전을 완전히 이제 뭉개버렸죠. 그 일본이 뭐 약탈과 방화, 학살을 저지르면서 당시에 그 수천 수만 명의 우리 간도 지역에 살던 우리 한인 동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본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포들이 그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우리 가족들이 학살당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독립군들의 활동이 이제 곤란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일제가 우리 일본 제국주의를 줄여서 일제라고 한다고 했죠. 일제가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미스야 협정. 미스라고 쓴 겁니다.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자, 여기서 군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군대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한 그러니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세력인데 중국은 제일 마지막 왕조가 우리 청나라잖아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앙 집권이 약해지게 되면서 중국 얼마나 넓어요. 중국 땅이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이 중국 땅에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 넓은 땅에서 그 군대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예전부터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지역 곳곳에서 그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세력을 일구게 돼요. 그걸 이제 군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군벌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던 그 서양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 중국의 이권을 막 넘겨주면서 사리사욕을 막 채우고 있었어요. 이 군벌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만주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 군벌과 그 일제가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이 미스야 협정에 의해서 우리 독립군의 활동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는데 그럼 그 도대체 그 미스야 협정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183쪽에 보면 협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 먼저 첫 번째,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한국인은 독립군이잖아요. 그쵸? 자,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해서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립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독립군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그 국내 진공작전 막 했었잖아요. 그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일제 통치기관을 습격하고 그런 것들을 엄금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반한 자는 검거해서 그 일본 경찰에 바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음. 지금 이 미스야 협정은 일본과 만주 군벌이 체결한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만주 군벌이 바로 검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거해서 일본에 넘겨준다. 자, 그리고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는 해산하고 무장은 해제하고 무기와 탄약은 몰수한다. 자,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누가 체포하겠어요? 만주 군벌이 체포하겠죠. 여기는 중국 땅이니까. 자,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지금 중국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만주 지역에 대해서 그 만주 군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주 군벌과 일본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 그리고 독립군들이 있으면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특히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는 바로 체포해서 만주 군벌이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이런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협정을 맺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만주 지역에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일본도 피해 다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만주 지역으로 넘어온 이유는 일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데 나름 그래도 활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여기는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스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는 만주 군벌이 이제 이거를 체포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검거하고 다니고 한국인 우리 독립군들을 이제 감시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만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우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스의 협정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봉천군벌 경무처장 우진이 맺은 협정이다. 이 협정의 체결로 중국 관리들이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일본이 넘겨주면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앞다퉈서 지금 찾아다니겠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 관리들이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농민들도 피해를 입었고 독립운동 세력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중국 관리의 탄압. 그러니까 일본도 피해야 되고 중국 관리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 위축되게 됐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독립군의 활동이 되게 곤란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대표 회의가 결렬됐잖아요. 우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로 독립운동이 침체되게 돼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도 굉장히 침체되게 되고 그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임시정부의 그런 위치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선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이 국민대표회의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그 구심점으로서의 임시정부의 위치도 굉장히 선명해지게 되고 했다면 사실상 그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면 돼요. 사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됐고 정부도 굉장히 그 유명무실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당으로 모이자 이런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체결되는 게 영향을 줘요. 이거는 조금 아마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역사가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거, 중국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준 건데, 요거를 일단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군벌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잖아요. 중국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각지에서, 중국 각지에서 그 지역의 그 세력, 그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런 이제 그 무력을 이용해가지고 세력을 유지해 나가던. 그런데 이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그 서양 세력한테 이권을 팔아 넘기면서 거의 매국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서로 이념이 달라요. 중국 국민당은 민족주의고 공산당은 사회주의거든요. 우리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등교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국민당, 공산당이 서로 이념이 다르지만 일단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는 입장이 같았어요. 이념은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통일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 바로 이 군벌이었어. 군벌. 그래서 군벌을 다도하는 게 일단 우리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해서 국민당, 공산당이 힘을 합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우리 그거를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군벌을 타도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서로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이 우리 중화민국 사회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 국민당, 공산당이 서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서로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래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뉘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대의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국외에서 일어난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미스알 협정 체결과 이런 이제 동포들의 지원 감소, 독립군의 활동도 곤란해졌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국민대표회가 결렬되면서 우리 독립운동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분위기였던 데다가 중국에서는 이제 국민당, 공산당이 힘을 연합하는 국공합작이 체결되면서 우리도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가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양상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베이징 중국의 수도죠. 자, 베이징에서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라는 게 조직이 되었고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그 다음에 우리 만주 지역에서는 삼부 통합운동 이 전개되죠. 그래서 우리 만주 지역에 여기 3부 있었잖아요. 3부. 자치정부. 근데 사실 정부가 3개인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3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민족유일당운동의 맥락에서. 그래서 삼부통합운동이 전개가 되기는 하는데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민족유일당운동이 왜 전개가 되었는지 그 배경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고,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그 다음에 요거는 만주 지역에서는 삼부통합운동이 전개가 돼서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이렇게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기 보면은 참여부, 정의부, 신민부, 자 3부죠. 자 3부가 이렇게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부,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그래서 이 국민부 산하에서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을 결성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혁신의회는 곧이어서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해체되고 나서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만주 지역에서 일제 맞서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삼부통합운동으로 국민부, 혁신의회 조직이 됐다는 거. 자, 이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은 나중에 우리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라는 거, 자, 우리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그 뒤에 의열투쟁의 전개 볼게요. 우리 여기서는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이 의열단이 누가 조직을 했고, 주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 활동 내용이 20년대, 30년대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나눠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의열단의 활동 기본 정신을 만들었던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자, 결성 부분에서 볼게요. 김원봉. 자, 이 의열단은 의열투쟁의 전개, 요거는 우리 의열단의 활동을 보는 겁니다. 의열단. 이 의열투쟁이 1920년대에 그 의열단이 있고요. 의열단. 그 다음에 그 30년대에 한인애국단이라고 있어요. 한인애국단. 요거는 그 한인애국단이라고 쓴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임시정부 산하에 김구가 만든 의열단체거든요. 한인애국단은. 그래서 의열투쟁하면 이 두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의열단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고요. 1919년이었어요. 큰 뜻을 품고 밀양 출신입니다. 경남 밀양 김원봉은 해서 만주 그 길림성에 가서 먼저 조직을 합니다. 나중에는 베이징에 그 본부를 옮기게 되거든요. 이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은 주로 이제 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폭탄을 던져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런 고위 관리나 친일파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주로 활동을 주로 해요. 그래서 의열단 그 당시에 목표로 했던 파괴 대상 5가지는 조선 총독부, 우리 그 다음에 동양척시주식회사 동척, 그쵸?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일신보사, 그리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 뭐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각 지역에 있는 그 경찰들, 경찰서, 이 경찰
에서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인 경찰들도 다 이제 그 당시에는 친일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외적의 주요 기관 및 관련 기관을 파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죽여야 될 대상들, 조선 총독, 조선 총독은 물론이고 그 이하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 일본군의 수뇌부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지였지만 일본이 또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 타이완이었어요. 대만. 그래서 대만 총독, 매국노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 뭐 이완용 같은, 그다음에 친일파 거두들, 일본 앞잡이를 하던 그런 밀정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독립군들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했던 그다음에 반민족적 도호들 자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그 폭탄을 던지고 죽이고 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의열단이고 이 의열단의 활동이 굉장히 위협적이어서 왜냐면 언제 나타나서 이렇게 폭탄을 투척할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인들한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에게 붙였던 현상금이 그 당시 김구가 2위였고 김원봉이 1위였대요. 현상금만 그 당시 지금 돈으로 300억인가 600억인 600억? 600억이었나? 정확히 300억 아니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엄청나. 지금 우리 2001년에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던 그 오사마 빈 라덴 결국에 미국이 작전을 통해서 그 죽이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가 보다. 굉장히 그 2000년 이후로 테러 활동 중에 그게 가장 인상적인 테러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오사마 빈 라덴한테 붙었던 그 현상금보다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이때 김원봉한테 붙었던 현상금이 얼마나 일본이 김원봉을 잡고 싶어 했고 일본인들한테 위협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요 활동이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부산경찰서에 가서 폭탄을 투척하고 이때 고서를 파는 고서상으로 이제 위장해서 부산경찰서장과 독대하면서 책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폭탄을 투척해서 중상을 입혔던 결국에 이제 사형당합니다. 그다음에 뭐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이라든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호 이분은 또 유명한 게 우리 영화 그 밀정 앞부분에 그 잘 재현을 해놨죠. 그 김상호 역할로 그 송강호가 역할을 했었죠. 혹시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네요. 폭탄을 투척하고 나와서 이제 은신하고 있다가 이 김상옥을 은신처를 찾아온 수백 명의 일본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마치 정말 영화처럼 총격전을 벌이다가 결국에 그거 1대 수백 명 결국에 이게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이제 자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도쿄 국무성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석. 그 다음에 나석주 그 의사는 조선식산은행에 먼저 투척을 했는데 이게 불발된 거예요. 터지지를 않았어. 이때는 또 이렇게 그 불량이 또 폭탄이 많아서 이렇게 불발된 폭탄이 되게 안타깝게도 많았어요. 그래서 불발된 걸 확인하고 나서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 그래서 동척으로 가가지고 사격을 벌이다가 결국 또 하나를 투척하고 나오는데 안타깝게 그 두 번째 거마저도 불발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 마찬가지로 사격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자신의 총으로 자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열단의 이런 투쟁이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언제 의열단원이 나타나서 폭탄을 투척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공포감이 굉장히 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년대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탄을 투척하는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1923년에 그 상하이에서 이런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일본 관리를 향해서 상하이 항구였을 거예요. 일본 관리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안타깝게 이게 또 빗나가면서 미국인 일반 민간 여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위험한 활동으로 미국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고 이 활동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김원봉이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뭔가 우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채호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우리 활동을 사람들한테 우리 활동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글을 써달라. 자, 그래서 신채호가 쓴 게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채호가 당시 글을 굉장히 잘 써서, 신채호가 또 이제 의열단원이었기 때문에 신채호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보면은 우리는 외교론, 준비론 등의 미몽을 버리고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외교론, 준비론 같은 입장을 비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무지몽매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외교론, 준비론은 버려야 되고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 수단을 취해야 된다.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서 해야 된다.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의열단에 대해서 테러 단체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폭력, 암살, 파괴, 폭동, 이거 테러 아니냐? 테러 아니죠. 테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목적 없이 뭐라 해야 될까? 테러는 그냥 아무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는 맞지만, 그걸 위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 대중 누구나 아무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테러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테러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빌딩을 무너뜨려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잖아요. 뭐 여객기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킨다든지,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테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것들, 그냥 아무나 자신들의 목적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무고한 목숨을 죽이는 게 그거 테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의열단은 목적이 분명해요. 아까 우리 의열단의 목적, 파괴 대상, 죽여야 될 대상 봤잖아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뺏고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탄압하는 이런 파괴 대상과 그 다음에 이런 대상들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독립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다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쓰면서 독립운동의 그러니까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밑줄을 한번 쳐보면,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고, 지금은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일본이 우리 사회를 박탈했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하려면 우리가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민중의 직접 혁명, 폭력으로서만이 이게 가능하다. 외교론, 준비론 같은 것들은 꿈이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우리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폭력, 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기역, 니은에 해당한 독립운동 노선, 기역, 외교론. 자, 외교론은 지금 36분이죠. 자, 외교론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과의 외교를 통해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게 외교론이에요. 강대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지, 열망을 전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게 외교론이고, 준비론은 군대, 교육, 상공업, 발전을 통해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이 준비론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기르고 교육을 하고 상공을 발전시켜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독립을 하자라는 게 준비론이에요. 이거 두 개 다 지금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럼 신채호의 입장에서 이걸 비판한다면 뭐 외교론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외교론이 등장한 이유가 이 당시에 그 1차 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 그쵸? 그러니까 그런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런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가 막 보냈잖아요. 김교식도 보내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국제연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 힘으로 결국에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나친 과시는,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에 대한 믿음은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민중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에 우리 힘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무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겠고, 그 다음에 준비론에 대해서는
결국 언제 할 거냐는 거죠. 결국 준비만 하다가는 실천에 옮길 시기를 놓치게 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폭력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학습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 정신 아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었고, 자, 이거는 폭력 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 오늘 시간을 조금 남을 줄 알았는데 벌써 40분이네요. 직접 혁명을 추구하는 게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에 나와 있어요. 민중이 직접 혁명해야 되고 그 수단으로 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대 의열단의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리 및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게 주요 활동이었어요. 우리 이렇게도 확인을 했었잖아요. 확인하고. 그런데 3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2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교과서에 보면 20년대 후반부터 이런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불발되기도 하고 하면서, 물론 공포감을 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과가 있었긴 하지만 이 개인 폭력 투쟁으로서는 뭔가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뭔가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게 어떻겠냐. 30년대에는 이렇게 노선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30년대에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통한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추구하는데, 먼저 중국이라고 쓴 겁니다. 자,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그 의열단원들을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거죠. 시켜서 이제 정규 군사 교육을 이제 하게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하기도 합니다.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보면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했는데, 요거는 우리 뒤에서 할게요.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지 않을게요. 요 두 가지 정도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대 대표적인 의열단이 있는데,
김원봉이 만들었고, 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 그 정신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자, 활동이 이렇게 20년대에는 개인 투쟁을 벌였다면 30년대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바뀌었다. 자, 이렇게 내용 확인을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주 등교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혹시 아직 출석 체크하지 않은 친구들은 출석 체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